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01명 폭증해 5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대유행이 있었던 3월 초 이후 500명대 진입은 처음이죠. 코로나 불평등이라는 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같은 코로나라고 해도 느끼는 고통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최기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최기준입니다. 예,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의료 공백 인권 실태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이 조사단에서 코로나 이후 의료 공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된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감염자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체 의료가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만 쏠린 나머지 다른 분들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을 좀 예상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설문을 돌려서 한 50분 정도의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정도가 심각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층 인터뷰를 이번에 진행한 것입니다. 예. 일단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분들일까요? 예. 대표적으로 의료 수급권자들 그리고 노숙인 분들과 같은 그런 저소득층 아하, 예, 그리고 예. 이주 노동자분들 아하. 그리고 HIV 에이즈 감염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예.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떤 의료 공백을 이야기하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예,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공공병원이 지금 대부분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계시던 저소득층 분들과 이제 그 HIV 에이즈 감염인들 같은 분들도 사실 민간 병원이 진료를 많이 이제 꺼려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예.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갈 수 없게 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조금 더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자,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전담 병원들이 지정이 됐는데 공공병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가 돼버려서 취약계층들은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공공의료병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공공병원이 OECD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적은 공공병원마저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니까 여기에 의존하고 있던 취약계층들은 완전히 이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예. 공공의료병원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필요성이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됐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쉽게 늘리기는 어려운가 보죠, 여러모로. 이것을 이제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역사는 꽤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메르스 쐈을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 측에서 계속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고 이 코로나19 상황이 돼서야 부랴부랴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뭐 기재부에서 뭐 이렇게 또 뭐 저지됐다 뭐 이런 소문만 들리고 예. 구체적인 그런 사실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의료 취약계층들이 공공병원이 막히면 혹시 일반 병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못 가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한국의 의료가 사실 상당히 상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급여 진료 부분이 일반인들에게는 좀 부담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IV 에이즈 감염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패닉에 빠진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간 병원들에 대한 개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혹시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면도 있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뭐 공공의료에 투입할 그런 공공의대를 따로 설립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정부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공공의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정부가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정부나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하셨을 텐데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공공병원을 뭐 10개 정도 늘리겠다, 11개 정도 늘리겠다 이런 뭐 썰은 이제 계속 들리는데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까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각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 아무래도 흑자 경영은 어려울 텐데요. 그 적자 경영이 적자가 많이 쌓이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의료라는 거를 적자 예. 흑자로 따지면은 사실 그게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라는 것은 전 국민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적자를 당연히 감수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자 흑자 이런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아주 그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부에서 뭐 각 부처에 문의를 해보면 뭐 기재부에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통과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뭐 적자 흑자 이런 그런 그걸 따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더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좀 계획을 이제는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까지 뭐 쭉 봐오셨을 테니까 혹시 이 공공병원 확충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정권에 따라서 그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사실 뭐 정권에 따라서도 지금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사실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공공병원 30%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었거든요. 예.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도 지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장에 병원을 늘릴 수는 없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 당장으로서는 민간 병원을 어떻게 이 코로나 대응과 그리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내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을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것인가, 이런 이제 플랜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유튜브로서 유튜브에 이진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호주 25년 차 이민자입니다. 이곳 호주는 공공병원이 도시당 작게는 한 곳, 많게는 10곳 이상씩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좀 부럽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전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정도 나왔을 때 막 그걸 대처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했거든요. 예.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의료원이 없어요. 아하. 지금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뭐 조금 확진자가 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병원은 당연히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공공병원의 역할을 배분해서 의료 공백,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도 당연히 코로나19 유행 시에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여분이 있을 정도까지는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전이면 우리나라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큰 도시에도 공공의료원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허, 처음 알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규진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이었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무르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직 판사로서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게 역시 법관 성향 파악, 판사 사찰 부분일 텐데요. 의원님 같은 네. 경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 네, 사찰 네. 피해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일 터지고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네네. 옛날에 그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사법농단 세력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인권법 핵심 회원 추정 자료, 그다음에 인사모 최초 주도자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들어놨어요.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제 이름도 다 들어가 있었고, 예. 이제 거기 보면 우리법 회원인지 인사모 있잖아요. 인사모 예. 직책이 뭔지, 인권법 직책이 뭔지, 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행정처에 불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비고란에 다 기재를 해놨어요. 예.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중에서 특히 인사무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을 하고 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명단에 있는 개혁적인 법관들은 그래서 아주 이상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선호하는 보직이나 행정처, 대법원에 가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심지어 형사재판도 희망을 해도 시켜주질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한마디로 블랙리스트 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면 이 법관들이 제대로 결론을 내려도 이제 입맛에 안 맞으면 보수 언론이 우리법 내지 인권법 법관이라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낙인을 찍는 겁니까? 낙인을 찍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관으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니까 이제 참으로 이렇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똑같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이런 명단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보니까 세평이나 거의 심지어 기자 제보까지 들어있고 예. 성향 분석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이라는 법관들 성향 분석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갖다 흔들어대고 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검찰이 이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신들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판결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언론에다가 판사 성향을 흘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 하여금 법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결론이 이상하다. 예.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낙인을 찍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용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그 네. 사법농단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판사들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지금 검찰에서 당시에 자신들의 수사에서 얻은 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갖다가 이번에 그 조국 재판이나 정경심 재판에 공소할 때 이용했다 이 말씀인데 네. 그 조금 이상한 거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쯤에 언론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법 연구의 판사다 이런 식으로 돼서 특별돼서 그러니까요. 공정성을 좀 흔드는 듯한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그 부분에서 네. 비판해 주신 건데 이게 사실이면 형사 사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뭐 그냥 공개된 정보 모아놓은 것 뿐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 정보를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재판을 흔들어대거나 하려고 했다면 예. 이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씨가. 예. 그래서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관련해서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가 판사는 바보입니까? 이 대법원이 나서서 윤 총장을 고발해라.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네. 그 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대법원에서 고발 안 해도 고발이 될 거 지금 감사도 하고 있고 계속. 예. 그래서 감사 결과 고발도 할 겁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굳이 안 나서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하는 게 조금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대검에서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과거 동료였던 판사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원에 대해서 개혁적인 일을 하다가 많은 상처들을 받았잖아요. 소외당하고 예. 억울한 인사를 당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 그렇게 이제 힘든 법관들이 아니 검사들이 또 그 짓을 그걸 가지고 다시 악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있더라고요. 아하. 지금. 그러면 의원님도 판사 시절에 검사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건 전혀 모르셨어요? 판사들까지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우리 법이네 이런 것들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예. 공소 유지를 위해서 도움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예. 이거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지 공판 정보가 아닙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은 그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세력, 사법농단 법관이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다. 이건 문제다. 이렇게 꾸준히 지적해 네. 왔는데 이것도 네. 어떻습니까?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십니까? 결과가 다들 무죄 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이 정말 법원을 위한다면 예. 정말 유언적인 행위를 했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자르고 가야 됩니다. 예. 어제도 우리 우리 방에 의원실에 막 전화가 왔답니다. 사법농단 법관이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관들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정말 소신껏 일하는 법관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유언적인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고 예. 제가 국회에 나와 보니까 사법부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몇 년 만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국회가 유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인 탄핵을 이번만큼은 꼭 한 번쯤은 행사를 해줘야 예.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사법농단에 연계된 판사들이 재판에서 거의 다 무죄가 났고 징계도 못 받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여론도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조용해졌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글을 올린 이유가 예. 그런 거고 민주당이 이제 예를 들면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권력기가 나고 한 번에 동시에 싸우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법관 탄핵은 과반수 동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는 건 형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면직을 시키는 거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국민이 한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아직 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 계획은 그럼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되고 네. 예, 절반 이상이면 되니까 네네. 야당은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170석이 넘을 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국민께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국회가 견제를 좀 해다오. 예.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우리 우리 당의 리더분들도 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관 탄핵 이 부분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기도 하다. 만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으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건 공수처 문제 아닙니까?
네네. 이제 공수처 예. 끝나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유연선을 해야 된다. 음. 예. 그러니까 나가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유연선을 하면 우리는 진짜 역사적으로 최초로 법관 탄핵을 하는 거고 예. 국민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는 어떻게 될까요? 법 바꿉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지금 열심히들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의장님께서 예. 불러가지고 뭐 또 다시 한번 협치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개정안으로 바로 나가지 않으면 민주당 큰일 날 것 같아요. 어제도 불발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개정안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만일 안 되면은 협의가 안 되면 개정 불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가 보죠? 예, 조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네. 연결한 거는 결국은 이 검찰에서 판사들 뒷조사까지 하지 않았느냐, 사찰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지금 전화 연결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국민에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그 총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2천여 명의 검사들의 향후 운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국민을 조금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도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금 내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마디 뭐냐면 이제부터는 변호사 직역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만 검사를 뽑겠다라는 예. 개정안을 지금 준비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검사로 바로 시작해서 예. 검사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직 우선주의, 순혈주의를 좀 예. 빼야지 그래야 건강한 조직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3년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내부에서 있었던 사람을 이제 검사로 뽑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하도록 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 마련했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징계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아마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